저희 같이 포장 기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 포장을 이런 예를 듭니다. 밤이 굉장히 좋은 포장이다. 그렇죠. 이게 자기 스스로 번식을 위해서 자기 입을 벌리기 전까지는 완벽한 포장입니다. 감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계란 아주 좋은 포장입니다. 계란은 숨을 쉽니다. 껍질을 통해서. 그리고 완벽한 이상한 타원형이죠. 아주 조화로운 이 타원형입니다. 구식 기능을 하는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서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포장입니다. 땅콩을 좋은 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한 씨앗하고 간격을 두고 그 안에서 온습도를 유지하면서 썩으면서 나중에 퇴비도 되고, 그리고 호두를 굉장히 좋은 포장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물류 차원에서, 그러니까 물적 유통,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에서 굉장히 좋은 포장이죠. 깨지지도 않으니까 완충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하나도 없죠.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계란을 껍질하고 내용물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계란은 그냥 계란입니다. 포장하고 내용물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분리 불가능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과를 보면은 가장 포장하고 내용물하고 밀착을 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는 껍질까지 먹습니다. 포장까지 먹는다는 얘기죠. 저 며칠 전에 카페에 가가지고 이 상품을 보자마자 샀습니다. 그러고 케이크하고 같이 먹었어요. 제가 왜 샀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디자인을 누가 하냐면 내용물이 하고 있어요. 이 씨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디자인에서 핵심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계속 마시면서, 계속 보면서 마시면서 보면서 껍질, 그러니까 포장하고 같이 내용물을 마신 겁니다. 포장하고 껍질을, 그러니까 내용물을 구분할 없는 상태에서 이 상품을 섭취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펩시 챌린지 유명하죠. 펩시 챌린지 하면 항상 펩시가 이깁니다. 6대4 정도로 펩시가 맛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 펩시 챌린지는 절대 포장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병을 옆에 두면은 역전이 됩니다. 코카콜라가 맛있게 나와요. 감각이 전이 되는 거죠. 껍질에서 안으로 전이 되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게 재밌다 그래가지고서 2004년도에 몬테그라고 하는 이태리아 뇌신경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MRI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튜브를 통해서 콜라를 마시게 했죠. 그랬더니 브랜드 가르쳐줬을 때하고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하고 뇌가 달리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사진은 굉장히 최근 사진인데, 지금은 브랜드를 연상하는 거, 브랜드를 충성하는 거, 또 브랜드 라벨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뇌가 각기 달리 작동하는 걸 찾아낸 겁니다. 이분한테 상당히 죄송한데요. 이분이 2005년도에 프랑스에서 자기가 키우던 개가 자기 얼굴을 물어 뜯어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뇌사자의 얼굴을 뜯어다가 이 사람한테 이식을 한 거죠. 근데 외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술은 외과적으로 성공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전까지는 이 수술은 성공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자벨 디누아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 페이스 오프 보셨을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자기 얼굴에 총질을 하죠. 그래서 저는 포장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인 각도에서 보자. 그래서 게슈탈트라고 하는 건 게슈탈트 심리학, 형태 심리학인데, 이건 전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명제는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팩맨을 보시면 팩맨 하나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팩맨이 3개 모이니까 없던 것이 나타납니다. 전체가 부분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그렇죠. 부분을 보면 전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포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포장을 나무에 비교를 했습니다. 포장이라는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전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굵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라는 개념이 원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봤더니 네 가지가 있어요. 큰 뿌리가 네 개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편리성이죠. 그 다음에는 판매 촉진성입니다. 전 여기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장을 이것들이 각기 작용할 때 또 전체적으로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릴 때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뿌리는 깊다. 굉장히 이 뿌리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넓게 그리고 또 깊게 한번 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거, 실질적인 걸 얘기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전부 자기 분야에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은 포장의 기술 분야, 자기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가시를 관리하기도 힘든 겁니다. 브랜드 매니저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잉크 하는 사람은 잉크만 압니다. 잉크만. 전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걸 상관하지 않아요. 내 일만 하겠다는 거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큰 걸 우리가 찾으면은 종합된 거, 통합된 걸 하나 찾아내면은 여기서 어떤 토탈 솔루션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포장 기술, 디자인, 컨버터들이 전부 따로따로 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어떻게 하나에다 묶어볼 수 없는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포장의 어떤 다른 극단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브랜드 중심 융합적 사고를 통한 패키징의 재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식은 어깨 글자, 루트의 어깨 글자는 익스포넌트 또는 인볼루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볼루션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말려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패키징, 마케팅과 브랜드 관점에서 본 패키징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에서 한번 포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인문학하고의 교차점에서 한번 보자. 이게 좀 짝퉁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제품 개발할 때 인문학자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가들, 미술, 음악가, 시인, 역사학자, 철학자들 다 참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사르트르하고 하이데거가 만든 개념인데 도구가 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 도구가 됐죠. 여기서는 우리는 10시 10분밖에 안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금속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연장, 망치를 찾아서 우리가 쓸 때는 그냥 망치입니다. 도구죠. 그런데 망치가 부러졌을 때는 비로소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쇳덩어리가 보이는 거죠. 포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대리석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대리석을 두들겨 봅니까? 굉장히 단단하구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작품을 보는 거죠.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코카콜라로 보는 거죠. 껍데기를 여기서 누가 봅니까? 알미는 보지 않습니다. 페트병 보지 않아요. 근데 다 먹고 소비하고 나서는 페트병 알루미늄이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포장이 그렇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에르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쉽게 액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르곤은 안에 내용물입니다. 액자 안에 있는 거죠. 파라라고 하는 건 부수적인 겁니다. 발에르곤이라고 하는 건 철학자들 이런 걸 많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 껍질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클림트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액자에다가 많은 비중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전에서는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있어서 신전에 모신 게 아니라 신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껍데기가 더 중요하죠.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고전적 족구나는 파블로프가 연구한 거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개는 뼈다고 보면 침을 흘립니다. 근데 종을 치면은 침을 안 흘려요. 근데 이것을 뼈다가 하고 종 치는 걸 계속 반복했더니 나중에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 이걸 광고에서 이용하는 거죠.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 침을 흘리더라. 여기다 술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광고하면은 나중에 이 술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광고의 원리가 다 그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뇌가 머릿속에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그것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의 연결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이룬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것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예. 이런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 이런 커넥션들이 계속 경험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굵어집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작용입니다. 실제로 선이 그 커넥션이 굵어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강화되는 건데요. 코카콜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조건화 만드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케팅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의 전이 개념입니다. 벌써 50년, 60년 전에 루이스 체스킨이 이 감각의 전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걸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맥도날드도 하고 유명한 것도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 감각의 전이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감각이라는 건 껍데기에서 안으로 전이가 되더라. 국내에서도 똑같이 이런 거 했죠. 펩시 챌린지 같은 거. 별도 콩도 잊어라. 스타벅스죠. 커피빈이죠. 2,000원, 4,000원 놓고 나서 다 4,000원짜리 마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그 다음에 포장을 기호학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포장, 기호죠. 그건 소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글자도 기호입니다. 포장한테 대입을 시키면 포장 껍질이 그야말로 내용물을 그 상품을 그 브랜드를 기호화시켜버린 거죠. 근데 포장은 사실 퍼스 기호학으로 봐야 됩니다. 이 두 개 기호, 그러니까 언어학, 아까 저는 소실의 언어학 기호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 퍼스의 개념에서 하나가 더 생깁니다. 꼭지가 하나 더 생기는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상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같은 거, 말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포장에서는 포장이 기호화되어 있으니까 표상체죠. 그것은 뭘 지칭합니까? 토블로론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뭐냐? 포장에 대한 개념이 뭐냐? 여러분들 구글 가서 한번 쳐보면은 이상한 이미지들이 막 생깁니다. 왜 토블로론이 여체가 되고 왜 토블로론이 성기가 됩니까? 이건 상호 텍스트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런 것들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다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새가 본 이미지입니다. 멕시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세 사람의 멕시코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는 거죠. 가운데 사람은 왜 그럴까요? 가운데 사람은 지금 농담하고 있습니다. 정신 집중하니까 장난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의 죽음, 독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까는 크리스테바라고 하는 문학적 이론인데 이 사람은 바르트에서 기호학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아무리 뭐를 해도 독자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레토릭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수사죠. 레토릭 수사. 이건 뭡니까? 환유 개념입니다. 환유는 어떤 사물의 일부분만 취하는 거죠. 굉장히 달 것 같죠. 예? 별이니까, 벌이니까. 은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 이미지가. 이 상품이 뭡니까? 기능성 상품이죠. 게토레이. 남자들 마시는 거, 운동할 때 마시는 거. 이거 마시면 강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은유입니다. 은유, 메타포.
상징입니다. 상징. 상징은 어떤 그 사물이 두 개가 관련이 없어요. 어떤 상징이 그냥 상징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차이가 없어요. 보조관념이 그냥 하나의 관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소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원 소주, 봄봄 소주 이런 술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소주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한테 기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유, 세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오렌지 같은 건 이 질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의태법 같은 거죠. 만약에 포장이 말을 못하니까 의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미니메이드 같은 거는 이게 코카콜라 상품입니다. 참 잘해요 이 사람들. 아까 게토레이도 그렇습니다만 손으로 짜는 거죠. 100% 주스라고 하는 거 서로 지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상호 텍스트 특성입니다. 미니메이드 100%라고 하는 거, 언어적인 텍스트가 이미지를 지칭을 하죠. 이미지는 뭡니까? 이미지는 다시 또 미니메이드 100%라고 하는 걸 또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제휴법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초콜릿이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초콜릿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건 다임, 굉장히 바삭바삭한 초콜릿입니다. 그대로 포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수사학적이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겁니다. 시뮬라크르는 과도 실제, 파생 실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제가 어떻게 파생되어 나왔는데 그 파생된 게 나중에 그걸 전복해서 실제가 되어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에서 보면 이건 캔버스의 그림인지 외부 경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니까 한번 깨트려 봤어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뮬라크르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해서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또 그런 착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비앙을 이렇게 광고하고 있죠. 에비앙을 마시면 이렇게 순수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어진다가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비앙이 실제로 우리한테 좋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비앙이 우리한테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배 타고 오는데. 실제로 평창수 방금 맞았습니다만 굉장히 뭐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죠. 신선하다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라크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의 반영이다. 이미지가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깊은 이미지가 사실성의 부재를 감춘다. 없다고 하는 거, 그 사실 자체도 감추는 거죠. 이미지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어떠한 사실성과 관계가 없어진다. 이제는 관계가 없어져요. 이미지하고 실체하고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미지는 자기 자신의 시뮬라크라, 나중에는 자신이 그 시뮬라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개인 가치가 집단 가치, 우리는 집단 가치를 소비를 합니다. 저는 그 루이비통 유행할 때 지하철 타면 앞좌석에 7칸입니다. 5사람이 루이비통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물 자체의 소비가 모사 소비가 됩니다. 모방을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 가치가 기호 가치가 돼버렸죠. 실질적인 것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과 소비자의 관계가 이미지와 소비자의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장을, 당연히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미적인 것도 찾죠. 그 다음에 차별화시키면은 그 제품에 어떤 위치가 생깁니다. 그게 포지셔닝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단계는 저는 시뮬라크르 단계라고 봅니다. 포장이 욕망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물을 내가 취하는 거는 내가 그 사물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욕구, 어떤 모방하는 욕구가 있더라. 이걸로 보겠습니다. 납니다. 내가 어떤 이 사물을 내가 지금 이걸 취하고 있는 거는, 배를 취하고 있는 거는 내가 그걸 취하고 싶어서 취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모델이 있어서 그걸 나는 복제를 해서 욕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물을 쓰고 있죠. 이 사물을 쓰는 거는 내가 그걸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가 아니라 나는 마릴린 먼로처럼 예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욕구가 간접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포장을 몸의 이 확장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카나다 사람 맥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디어 학자가 만든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이거 타이야를 발의 연장, 발의 확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이나 눈이나 모든 것들이 연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피부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옷의 연장이 아니냐, 피부의 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 탐사선을 보냈을 때 달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하고 있는 건 실제로 우리 몸이 그대로 다 가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 손, 눈 전부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우리의 전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몸의 중추신경의 확장이다.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입니다. 우리 뇌와 척수를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죠. 우리의 신경들이 전부 이 안에 연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회로를 통해서 전부 손을 통해서 연장돼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우리 뇌가 전부 넘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체의 확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매체의 내용보다는 매체 자체가 우리가 더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하여 더 영향을 끼친다. 세상과 우리 자신들에 대한 창의로서의 그 매체에 우리가 노출되면 그 매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우리와 우리 사회를 바꾼다. 매체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GPS 기술의 영향력은 그 기술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은 자각의 패턴을 꾸준히 저항 없이 바꾼다. 매체는 그 마술을 바로 우리 신경계 그 자체에 운용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는 실제로 스마트폰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다 그걸로 넘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 사람들, 그것들이 전부 우리를 만들어버리는데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로서의 패키징 미디어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심리적 물리적 확장이다. 전부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모든 미디어는 내 것이 전부 확장되어 있다. 모든 미디어는 우리를 가공된 시각과 원칙 없는 가치들에 몰입하게 만든다. 기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텔레비전은 이미지가 시청자 쪽으로 투사된다. 당신은 스크린이다. 이미지는 당신을 둘러싼다. 바보상자 하는데 텔레비전이 바보상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들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우리가 바보입니다. 텔레비전은 바보상자가 아니에요. 동양미술은 역원근법이다. 동양미술은 이상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양미술은 어떻습니까? 원근법이죠. 이건 역이에요. 역, 거꾸로 내가 소실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모든 것들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소멸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소비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장을 미디어라고 봅니다. 포장은 소비자하고 제조업자하고 사이에서 매체 역할을 합니다. 내용은 형식을 따르며 혁신적 기술들은 정서와 사고의 새로운 구조도를 낳는다. 우리는 도구를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이며 그것이 미디어의 힘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패키징을 손의 확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거 사실 손에 확장한 거죠. 원시 시대에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고릴라들이 하는 식으로 전부 바로 채집해서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손을 확장한 겁니다. 이것도 손을 확장한 거예요. 손을 확장한 거죠. 아까 달 탐사선 봤지만 결국 다 우리 몸의 확장입니다.
포장도 그렇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원시적인 포장에서부터 우리는 계속 발전을 해옵니다. 도자기, 질그릇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예술 작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채집하던 바구니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인간의 확장되는 어떤 것이 일어나게 하는 주체이지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는 주체가 아니다. 우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포장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포장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새로운 매체가 열어놓은 새로운 환경, 미디어 자체의 영향력, 미디어 자체가 인간의 감각을 확장을 시켜 감성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패키징 매체가 열어놓은 새로운 환경, 패키징 자체의 영향력, 패키징 자체가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켜 감성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패키징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20세기는 내가 쇼핑을 주도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무엇인지 알고 입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쇼핑 리스트를 적고 내가 쇼핑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슈퍼마켓과 패키징이 나를 쇼핑한다. 내가 빠져나가고 외부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신체 확장으로서의 미디어가 우리 신체의 신체 감각 비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면 미디어 사이에서 새로운 작동 비율이 만들어진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러면 어떤 칼리그람 차원에서 봅니다. 이것도 철학적인 얘기인데 원래 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어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완벽한 걸 해보자. 그래서 사파를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리그람이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멩고를 우리가 읽으면 새는 날아가고 없어요. 그 새를 보려고 하면 플라멩고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들도 이렇게 썼어요. 그런 시도들이죠. 이것이 칼리그람을 하는 거예요. 그 비를 쓰고 싶어서 비에 대한 시를 이렇게 그림으로 썼던 겁니다. 글자와 그림을 같이. 그래서 예술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화가들이 이런 걸 실천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글자와 기호와 그림은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완전한 칼리그램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로고입니다. 로고. 글자, 그림, 기호 이 세 가지가 삼중으로 덫을 씌워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더 가장 완벽한 칼리그램은 바로 포장입니다. 색깔, 문자, 로고, 그래픽, 재료, 재질, 질감, 형상, 수사, 그러니까 보여주기, 읽기, 지시하기, 감각하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덫을 씌워가지고 우리한테 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언어와 이미지가 서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대립을 지워버립니다. 우리 이 상품이 뭔지 알죠? 스니커스죠. 두 번은 마케팅과 브랜드 관점에서 패키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장이라고 하는 건 구매 시점 광고입니다. 과거에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POP라고 하죠. 이것을 사용하면은 배터리가 평소에 하나 팔리던 게 17.4%가 팔립니다. 17개가 팔리는 거죠. 디스플레이 리프트 인덱스, 포파위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 효과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1986년도에 66%가 구매 시점에,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82%를 가게 안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POP는 더욱 더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냐? 이제는 POP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조업자는 비용 들어가죠. 유통하는 사람들은 자리 차지하죠. 불필요하니까. 지금 포장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렇게 큰 거는 자연히 보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건 하늘로 쳐다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걸 제일 먼저 봅니다. 저기서 만약에 쥐가 나타나면 금방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전 볼 수가 있습니다. 180도 전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포장이 달려가죠. 움직입니다. 그래서 증착 필름, 메탈라이즈드 필름에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까지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숙한 거는 돌출된다. 이게 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 금방 어느 것이든 찾아냅니다. 왼쪽 거든 오른쪽 거든 잘못된 걸 찾아내요. 근데 우리는 못 찾아냅니다.
혀설자죠. 그 사람들 알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방금 뭘 봤습니까? 같은 시간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여기서 뭐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굴 봤습니까? 누구라고 질문이 좀 모르겠네요. 예, 오바마를 보셨죠? 오바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요. 내가 알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보는 건 아는 건 돌출되는 거예요. 이게 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슈퍼마켓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본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은 실제로 아무 작용도 안 합니다. 전기화학적인 작용밖에 안 해요. 이미지의 어떤 그 상은 이 뇌 뒤에 가서 맺힙니다. 그래서 뇌 뒤에 가서 그 정보를 앞으로 전달을 해요. 그것들이 이걸 봐라 하고 지시를 하는 거죠, 뇌가. 그래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품들은 계속 시간이 반복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된 상품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패키지에서. 그리고 포장은 접점 브랜드다. 접점 브랜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앞에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접점 브랜드죠. 굉장히 이메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접점에, 소비자하고 접점에 있는 브랜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접점에 있는 건 포장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장이라고 하는 광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드 정체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살짜리 조카한테 맛동산 하나 사와 하면은 사오겠습니까? 못 사오겠습니까? 사옵니다. 걔는 맛동산에는 글자 못 읽죠. 그런데 걔는 읽어요. 뭐를 읽냐면 이미지를 읽는 거죠. 코카콜라 사와라 하면 코카콜라 사옵니다. 코카콜라 애가 읽습니까? 그 이미지를 읽고 컬러를 읽어요. 컬러가 똑같으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합니다. 형태하고 컬러를 결합을 하죠. 그리고 글자까지도 그림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실제로 제품 이름도 없습니다. 브랜드 명이 없어요. 빙그레라고 하는 건 기업명입니다. 바나나맛 우유는 제품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건 브랜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가능한 거죠. 우유 이렇게 했었죠. 실제로 영국에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슈퍼마켓에서 브랜드 이름 안 쓰고 그냥 판매했습니다. 굉장한 광고 효과가 있겠죠.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에 코카콜라 캠페인 이런 거 했었죠. 벨라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저도 하나 있습니다. 득수콜라입니다. 맨 오른쪽 득수라고 써 있죠. 브랜드라고 하는 건 이런 거더라. 이미지로 읽더라. 이미지. 그래서 FMCG 브랜드라고 하는 건 이름이나 어떤 심볼이나 서비스나 조직, 신용 이런 굉장히 고관여와 관련되는 거예요. 저관여 상품, FMCG 상품들은 전부 비주얼이 있어서 브랜드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비주얼이 없어서 브랜드화 되지 않은 것들, 지프, 제록스, 스카치 테이프, 셀로판 엄청난 겁니다. 무스, 바바리코트, 아스피린, 지퍼, 크레파스 엄청나죠. 브랜드 오너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우린 바퀴만 4개 있으면 그냥 지프차예요. 일반 명사화돼 버린 겁니다. 비주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행동 유도성 브랜드다. 포장은 우리가 우산에서 이런 디자인을 해주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소비자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소변기에다 파리를 그려놓으면 남자들은 정조준을 하죠.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포장이 그런 행동을 유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브랜드를 기억을 하더라. 감각으로, 몸으로, 근육으로, 피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장을 계속 5P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포장이 아니라 마케팅 믹스는 우리가 4P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덕트, 상품이죠. 프라이스, 가격 정책,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정책, 플레이스, 유통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믹스를 해서 마케팅 믹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4P라고 하는데 저는 패키징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P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포장에 대한 제품에 대한 브랜드나 패키징은 프로덕트에서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광고 효과, 세일즈 하는 성격들을 다 이쪽에 포장해서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유통 문제도 포장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포장을 한번 재발견해 보자. 좀 더 큰 쪽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하나를 묶어볼 수 없는가. 근데 그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기를 뒤집어 가지고 전시했습니다. 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 사건이죠. 그냥 변기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사인해 가지고 진열한 겁니다. 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피카소 작품인데요, 피카소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낡은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갔다가 안장하고 손잡이 띄우다가 땜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피카소 작품이죠. 황소로가 한 작품. 이 사람이 한 건 뭐예요? 땜질밖에 안 했어요. 뒷상이 한 건 뭡니까? 사인밖에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 발견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브랜드 문제도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구매 문제하고 지금 인문학 차원에서 포장을 접근을 시켜봤는데, 접근할 것 많습니다. 어떤 포지션형 문제, 그리고 인지 심리학 문제, 디자인 문제, 이런 데서 접근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토탈 패키징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구심점에 모여가지고 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비로소 우리가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질 거다. 그러면은 마케팅, 패키징, 디자인, 컨버터들이 합쳐서 하나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